안녕하세요. 법규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법규영의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과 국민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고 경우에 따라서 내란죄 고소 고발도 하겠다라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탄핵소추 의결이 될지 된다고 하면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지, 나와서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이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헌법 보면 77조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 있어요.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와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애외적으로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79년 그 전두환 쿠데타 때, 그때 비상계엄 이후로 45년 동안 비상계엄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때 이후로 무수히 많은 국민들의 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 없거든요. 물론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났다거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으면 매우 예외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고요. 사변은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준하는 거겠죠. 이번에 대통령이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나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이유로 국가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는데, 글쎄요,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설사, 예산안을 마구잡이로 삭감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1명을 반대했을 뿐, 그러니까 99.99%가 동의하고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즉 비상계엄의 요건에 절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고했습니까? 통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체적으로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고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통고 안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위헌위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10시 27분경에 긴급 담화 통해서 대통령이 긴급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포고령이 발표가 됐고, 1시 1분경에 국회에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반 좀 안 되나 4시 27분에야 해제 요구 수용 담화를 발표합니다. 3시간 반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비상계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고, 그리고 해제한다 신속하게 해제해야 되겠죠. 온 국민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비상계엄 요건에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물론 전날에 거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즈음에 국무위원들이 비상사태니까 국가 행정부 부서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온 국민이 잠을 못 자가 있는데 1시 1분인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반 동안 안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부분도 형식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에서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형식적 모두 위헌위법적이라고 볼 소지가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계엄법에 보면 제3조에 계엄 선포의 공고라고는 제목하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된다. 포고령을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좀 웃긴 게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10시 27분 긴급 담화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이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은 헌법이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응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히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뭐 추론컨대 국회, 특히 이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시가 없고 추상적으로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응.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요? 난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던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은 엄격한 요건, 엄격한 잣대로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엄법에 의해서 그 제3조에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계엄법적으로 볼 때도 이 내용에서도 포고령 자체도 위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대적 오염 가반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 그러니까 실체적, 절차적, 형식적으로 볼 때도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보여요.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에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오늘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고요. 문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은 전부 야당 의원석 300석 중에 야당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하고요.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야당과 여당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랄까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 정의의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포함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런 우리의 가장 가치의 기본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 뭐 당론으로 정한다? 그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무슨 당론으로 정해 이거를.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야당 의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만약 소추가 의결되면 그 순간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세력들이 국가문란의 행위를 한다면 그건 정말로 완전히 내란죄 바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란죄를 보니까 전 내란죄 재판을 해본 적은 없어요. 헌법에는 그게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란죄인 경우에만 형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탄핵소추와 별개로. 그래서 내란죄 될 것 같고, 근데 내란죄는 그 형법을 보면 대한민국 영토 전북권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 국가 권력, 의회, 국회 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또 형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91조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의회 맞잖아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번 케이스가 그 케이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으로 침입을 하고 동시에 국회에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못 들어오게 하고 경찰들이 총칼로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거 내란 성립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 폭동의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때의 폭행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하고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위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이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연 해당되는지는 더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한데 내란죄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아가서 반란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란죄는 기본적으로 군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윤 대통령이 군인이었나? 물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군인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거는 좀 죄형법전주의 원칙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가서 뭐 직권남용죄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 등등 하는 건데, 직권남용은 뭐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권남용죄 따위 가지고는 대통령을 재직 중에는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한다면 대한변협 입장처럼 이번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고요. 그리고 탄핵소추 충분히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도 최소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내란죄의 유무죄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반란죄 성립은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데 이거는 가장 큰 거는 저는 뭐 법규형이지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창립 45년 창립 이래 45년 아니죠. 이제 뭐 그렇죠. 뭐 45년 이후에 이제 개방이 되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4, 50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이 피를 통해서 이뤄낸 우리의 가치의 본질적인 침해의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온 국민이 나서서 엄중하게 따져보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잘 가꾸어서 무너진 가치를 다 회복하고 더 발전하게 만드느냐,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